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격주로 리뷰 토크 5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으씨이고요. 스씨입니다. 지스입니다. 그시입니다. 이씨입니다. 네, 그 사이에 뭐 편집이 되니까 나의 일을 늘리. 진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만나요. 실제로. 네. 저는 한 주 쉬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아침에 다시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약간 근데 열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코로나는 절대 아닌데 그냥 그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쓰고 저희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 별로 차이가 없다고들 하시던데 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가 지금 원래 격주로 받은 3주 만에 보나요? 네. 그렇죠. 나는 잘 환기하고 왔어요. 그래요?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맞아.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사태. 뭔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다들 뭔가 일하는 방식도 막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막 밖에 나가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혹시 재택을 하게 되셨나요?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그런 것 따위 없다. 재택을 주변에 보면은 좀 큰 회사들 이런 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아니면 막 외국계 막 이런 데는 좀 하는데 그 외에는 되게 똑같더라고요. 보면 다들 혹시 지씨는 재택 하시나요? 아니요, 재택 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미술관 이런 데는 재택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하다. 어디가 한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거라서 그렇구나. 그냥 인스타에 뭔가 재택이라는 말이 있어. 여긴 재택하나? 그렇구나.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죠. 재택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재택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근데 뭔가 아이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뭔가 재택을 해도 이렇게 업무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여러 가지로. 그래도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몇몇 전시들은 계속 하고 이렇게 있어요. 하는 데가 맞아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중에 하나로 그렇죠. 그 중에 하나로 미래 미완료 그리고 또 6화에서는 또 어스바운드를 다루는데 먼저 이번 5화에서는 미래 미완료를 보고 한번 저희끼리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미래 미완료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영상 작업을 소개하는 스크리닝 프로젝트인 동시상영이라고 있어요. 그 동시상영의 15번째로 이루어진 전시인데요. 그래서 3D 그래픽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 및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참여 작가들의 총 7개의 영상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그런 작품들은 최근 테크놀로지로 대두된 이슈에서부터 그것의 그 급진적인 가능성까지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그 스크리닝 전시는 지금은 끝났는데요. 그래서 2020년 3월 3일에서부터 29일까지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새로 옮긴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에서 열렸었습니다. 이 동시상영에 대한 소개는 이따 좀 전시 얘기를 먼저 하고 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전시는 스크리닝이다 보니까 뭔가 어떤 공간의 관람 동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시에 한번 시작해서 한 45분 정도 스크리닝 이 7작품을 연이어서 보게 되는 한 공간에서 이동 없이 그때 영상을 쭉 보게 되는 방식이었고요. 총 작품 7개에 대한 어떤 소개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작품은
왜 다들 이렇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빨리 기억을 해두세요. 로비 쿠퍼라는 작가의 영상 작업인데요. 몰입이라는 작업이었죠. 네, 제목이 몰입이고 그 영상에 인물들이 한 명 혹은 두 명씩 물끄러미 정면을 응시하는 화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소년, 소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명씩 등장하는데 그 약간 초췌한 몰골로 굉장히 오랫동안 화면을 많이 응시해서 어떤 한 지점에 몰입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그것이 3분 47초의 러닝 타임을 갖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배경에는 뭐 게임이 플레이되는 소리들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등장인물은 이렇게 마치 뭔가 이렇게 플레이할 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긴장된 순간에 막 이렇게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게임하잖아요. 그런 육성도 나오기도 하고 이 모양도 오물오물거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눈물을 흘리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 근데 그 장면에는 배경음악이 암시되는 게 없어서 배경 사운드가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감동적인 건가.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게임 컨텐츠에 몰입하는 사람들만 다른 건 아니고 뭔가 좀 컨텐츠 종류 자체가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라는 걸 거기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던데 아닐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져서 이렇게 분해서 우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해서 우는 가능해. 맞아요. 그게 몰입의 두려움, 공포야. 네. 키보드 부시고 막 이러잖아요. 분해가지고 막. 저렇게 약간 사무치게 눈물 이렇게 뚝뚝 흘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딱 그거 가능하다니까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화면에서 사람이 각각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여러 명이 등장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때 보면은 한 콘텐츠를 보고 약간 다른 식의 어떤 몰입 경험을 담은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3명이 그 모니터 화면 안에 등장하는데 3명이 온전히 다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사람이 약간씩 잘린 모습으로만 등장하는데 그 양쪽에 잘린 사람이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이었던 그러니까 어린 꼬마의 백인 꼬마의 여러 명이 근데 저는 뭔가 다 그냥 게임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몰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계속 배경으로 좀 그런 총소리 막 이런 게 들리고 막 싸움 소리 그리고 뭔가 그런 손동작 같은 몸짓 같은 거 보면 약간 움찔움찔하는 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같아서 좀 그쪽으로 치중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작가가 얘기하려는 거는 사실 어떤 이런 좀 그 최근 세대 뭐라 그래 어린 세대들이 밀레니엄 세대 밀레니엄은 별로 안 어리잖아요. 맞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삭제합시다. 그런가? 네. 어쨌든 그런 아이들 여기선 아이들을 거의 많이 다뤘으니까 이 그렇게 쉽게 몰입에 빠지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경계나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작업 설명을 봤을 때는 근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좀 집중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약간 경계심이나 그런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막 하면서 막 너를 죽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굉장히 막 엄청 집중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대상들이 보여지는 대상들이. 그래서 그런
그런 쪽에 오히려 좀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게임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읽혔다는 거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 경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뭔가 보면서 다른 차원에 있는 몸뚱아리들을 보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실하고는 다른 차원? 네. 이 영상의 시점이 스크린의 시점인 거잖아요. 그들이 맞아. 쳐다보는 스크린의 시점에서 촬영을 해서 그 얼굴을 반대로 보여주는 건데 네. 약간 그거 자체가 사람 되게 대상을 노출된 상황 속에 이렇게 놓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 응시할 수가 없고 그 자기의 반응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노출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내가 게임할 때 표정은 어떨까 막 이런 너무 두려워지고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되게 나는 좀 직접적이다 접근법 되게 직접적이고 보여주는 맞아요. 방식도 직접적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고 카메라가 되게 좀 저도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 조명이랑 이런 게 선명하면서도 약간 채도는 약간 좀 낮으면서도 되게 선명해가지고 느낌이 좀 있던데 네,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좀 궁금해지기도 했었어요. 두 번째 작품은 켄 리날도의 작품이죠. 끝없는 전쟁 열차라는 작품이고 이건 약간 3D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화면인데 이제 길다란 열차가 이제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제 주행을 해가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약간 실제인지 아니면 좀 약간 상상적인 게 많이 가미된 것 같은 어떤 전쟁 무기들이 실려 있는 열차가 이제 길을 가로질러서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걸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거랑 동시에 간간히 이제 실제 전쟁 영상이 중간중간 삽입돼서 맞아요. 네. 대비가 되는 그 영상은 본인이 제작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카이브 같은 데서 좀 가져온 영상일까요? 가져온 영상이라고 나는 보면서 생각했는데. 아닐까요? 저도 미사일이 막 발사되고 이런 영상들을 그렇죠. 그것까지 노리고 만들었다면 CG로 만든 거라면 대단한데. 대단한데 꽤 길었죠. 이게 네, 6분 51초니까 처음에는 보면서 막 대충 예상 가능하잖아요. 보다 보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거니 계속 CG 그 열차 CG가 나오고 예전 전쟁 그 푸티지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예상 가능해서 처음에는 조금 지겨웠는데 저는 보다 보니까 좀 약간 이게 계속 그 열차가 끊임없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좀 약간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하고 그게 막 실제 전쟁 막 폭탄 투하하고 막 사실 좀 잘 기억 안 나는데 막 비행기 지나가고 막 이런 영상이랑 계속 교차돼서 나오니까 막 이 열차는 막 계속 처음에는 막 탱크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막 나중에는 막 아이언맨 수트 막 이런 것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막 이게 진짜 막 끝없이 반복이 되겠구나 점점 발전하면서 약간 이런 게 좀 체감이 되면서 좀 약간 되게 은근하게 충격적으로 약간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저는. 그 요소에 집중해서 읽어가면서 보면 좀 좋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CG로 기차 위에 CG로 재현된 오브제들 같은 것도 좀 그렇죠. 읽어가면서 도로 위에 계속 그 무기들이랑 이런 게 실린 화물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왜 굳이 이거를 CG 영상으로 만들었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실제 전쟁의 풍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그런 푸티지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의 어떤 가까이에서 보여지는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준비되는 과정은 잘 담겨 있지 않아서 일부러 가상의 게임 화면 안에서 약간 게임 화면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저도요. 그쵸. 네. 그 전 영상 때문에 좀 더 그렇게 저는 연결해서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저는 약간 그 뭐죠? GTA. GTA. 네. GTA의 한 풍경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니까 가상의 영상 CG를 화면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왜 굳이 GTA 같은 가상의 공간 속에서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런 풍경이 잘 기록되지 않아서인 건가? 그냥 그런 혼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딱히 GTA라기보다 그냥 마을 CG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좀 특징이 없는 그냥 도시, 마을 그냥 그런 배경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게임에 떠올리긴 했는데 그런 종류의 게임에 떠올리긴 했는데 특징이 있었나요? 난 특징이 별로 기억이 안 나서 그 도심이라는 데에서 그냥 미국의 그런 뭐 중부 도시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네, 풍경? 약간 전형적인 교회 같은 주택들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좋긴 했거든요. 되게 약간 전쟁 물자를 나르는 기차인데 그게 약간 그런 되게 전원적인 풍경을 거쳐서 간다는 게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일상적인 공간을 계속 맞아요. 긁고 지나가는 것 맞아 같이 맞아. 느껴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맞아요. 후반부에는 그 골목 중에 한 켠을 코너를 이렇게 계속 카메라가 비추면서 그 CG 공간인데 그 되게 보도블럭 있고 거기에 막 쓰레기통이 맞아. 쓰러져서 나뒹구나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고 애기 울음소리가 맞아요. 나오는 장면이 꽤 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좀 연결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좀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 장면 또 뭔가 음악이 그 CG 장면이랑 그 푸티지 장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서 배경음악도 그 실제 전쟁 푸티지 쓰는 데서는 약간 좀 낭만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되게 격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 CG 있는 데서는 약간 좀 덜 나오거나 아까 말씀드린 우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같은 거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약간 교차돼서 사용되는 것 같은 느낌? 맞아. 딴 얘긴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아 그래요? 맞아요. 사실 저는 좀 많이 까먹었었는데 나도 그 우는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작업이. 근데 명확한 거 가운데 그런 장면들 요소는 뭔지 좀 아리까리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저는 솔직히 1번 작업이랑 2번 작업 2번 작업은 특히 그 로비 쿠퍼 작업보다는 더 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게 이렇게 스크리닝 프로그램으로 안 돼 있고 전 시장에 그냥 있는 거였으면 끝까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보면 이제 맞아. 어느 정도 감이 잡힌다고 생각이 드는 작업이라서 또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끝없는 전쟁 열차처럼 안 느껴졌겠네요. 그렇겠죠. 잠깐 보고 지나갔을 테니까 그렇죠? 나는 그리고 우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장면을 보는 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기억나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서 이거를 되짚어봤을 땐 기억을 못했는데 으씨가 얘기를 해줘서 기억이 나는데 그 우는 아기가 우는 장면 때문에 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을 긁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되게 그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좋다. 일상을 긁고 지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 들으니까 뭔가. 그래서 더 이 작업이 좋게 기억이 역시 그렇구나. 원래 내 기억보다. 맞아. 갑자기 내 안에서 평가가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2018년에 그래픽인가 봐 이러면서. 이래서 평론가가 필요한 거구나. 급히 깨달음에. 저희 다음 작업 얘기할까요? 네. 좋아요. 타이카의 이온스라는 작품인데 이건 제가 그냥 설명을 해볼까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되게 바다 풍경을 연상시키는 추상적인 무언가로 딱 화면이 뜨고 그게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포토샵에 필터 먹인 것처럼 효과가 이렇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선명하게 바다가 되었다가 이제 바다 부분이 하늘이 되고 그
해저 부분이 뭐 산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또 다른 풍경화로 전환이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던 이미지가 이렇게 조금씩 전환되면서 뭐 도시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하는 그런 영상 자체는 그런 거고 설명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랑 음악 모두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만든 AI 애니메이션이자 뮤직비디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지 딱 보면은 그 웹에서 돌아다니는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 막 이런 거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자동차인데 약간 그 외곽선 부분에서 이상한 이렇게 왜곡 같은 게 좀 보이면서 이렇게 형태가 좀 찌그러져 있다든지 뭐 좀 현실과 다르게 이렇게 합쳐져 있다든지 막 이런 요소들이 좀 보이거든요. 인공지능 이미지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그 뭔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막 저게 바위인가 해서 바위였던 게 갑자기 막 호수가 되고 막 이런 게 전혀 뭐 그 두 가지 물질적인 속성에는 공통점이 없는데 이미지적으로 되게 그렇게 부드럽게 변한다는 게 그냥 막 이렇게 감탄하면서 좀 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슨 사자성어 있지 않아요? 무슨 산천이 뭐 금세 변한 저는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를 딱 떠올리고 감상을 종료했고. 산천이 변한다? 아유 그 뭐지 무슨 뭐 백두대간 뭐더라? 백두대간 아니 뭐 이렇게 금세 변한다 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게 뭔지 알 것 네. 같긴 해. 눈 떠보니 모르겠다. 눈 떠보니 기억이 안 나네. 아니 그리고 그게 심지어 약간 작품 설명하고 좀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어지는 내용 아니에요? 짧고 근시적 삶을 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저는 만약에 이 작가의 작업을 이거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맥락을 갖고 봤으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여러 개 작품들을 다 보고 나서 다시 저 혼자 복귀했을 때 사실 잘 기억이 안 났었어요. 어떤 아까 그 사자성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하나 딱 그걸로 딱 떠오르고. 저도 그냥 좀 맞아. 신기하네. 저는 그냥 신기하다 이러고 그냥 그 다음에 설명 읽으니까 뭐 AI가 만든 이미지 이래가지고 뭐야 그럼 어떤 알고리즘을 썼을까 뭐 그러면 그래도 이 시작은 어딘가에는 그 인간이 개입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처음 이미지를 제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관 키워드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된 걸까? 어디까지 개입이고 어디까지가 인공지능이 한 걸까? 뭐 이런 약간 기술적인 거에 좀 관심이 좀 잠깐 들었다가 그냥 재밌다, 신기하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 보면 항상 생각 드는 게 결국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수집해서 만드는 거니까 결국 결과물 자체 되게 뭔가 보편적? 통속적? 그렇잖아요. 사실 그걸 만든 존재의 이질성이 인간하고 다른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들의 시점의 총합들을 여러 방식으로 변주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너무 익숙하잖아요. 사실 그냥 너무 익숙하지 이미지 자체는. 그런 걸 좀 계속 좀 약간 생각나긴 했어요. 그래서 기계의 시점이나 기계의 창작 주체로서의 기계나 이런 것들은 언어보다는 되게 분명하지 않구나. 그 결과물에서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 영상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 솔직히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지? 모레신 알라야리와 다니엘 루크의 3D 에디티비스트 선언문이라는 영상이죠. 이거는 이 설명 글을 그냥 읽어볼까요? 네네. 적당히 저 그냥 주관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네네. 전 맨 처음 제가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본 게 이거거든요. 이거의 중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에 대한 인상은 저는 이래요. 약간 기계음으로 약간
되게 잘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약간 뭔가 미래 기술들의 혼합된 뭔가 이렇게 샤이니한 뭐 그런 질감의 어떤 CG 이미지와 왜 변조된 이렇게 기계 목소리 있죠? 그걸로 뭐 샬라샬라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 막 3D 뭐 에디비스트 뭐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렇죠. 전 그런 인상이었어요. 맞아. 나도. 그럼 진짜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핵심은 약간 그 플라스틱 제가 좀 메모를 뭐 중간중간 했는데 플라스틱의 가능성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3D 프린터 기술로 인한 인간 문명의 어떤 쇄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선언하는 선언문들 같았어요. 아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아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단 언어 자체가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파편적이기도 해서 이 말을 전부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진짜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어떤 이런 스타일의 영상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진 맞아요. 종류인 것 같긴 해요. 진짜 그 좀 기계도 변조된 음성으로 나레이션이 들어가고 뭐 막 3D로 이제 막 3D 애니메이션 같은 어떤 그리고 또 좀 유동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가 같이 병치되고 막 특히 저는 이렇게 거대한 물결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동동동동 표류하는 거 그런 걸 볼 때 특히 요즘 작업 같다. 되게 익숙하게 본 뭔가 저희 뭐 그 아마도에서 본 염지혜 작가님 작업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막 그때 동동 떠다니는 그런 물체들 중에 막 뭐 예술 작품들도 많잖아요. 막 변기나 막 비너스 맞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네. 뭐 뒤샹샘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막 그런 내용과 그 텍스트와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었어요. 제가 보면서 텍스트를 쓴 게 있어요. 근데 많이 쓰진 못했는데 프린터에 상상력을 주입하고 선택적 진화의 미학과 잔인함과 창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장소, 세계의 픽셀화, 에디비스트와 딜리셔니스트 막 이런 거를 막 적어놨어.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약간 논문을 바탕으로 뭔가 텍스트가 논문을 바탕으로 데려온 느낌이랄까? 전 그런 인상이었어요. 일단 에디비스트가 무슨 뜻이죠? 그 단어 자체가? 뭔가 편집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여기 뭐 설명에 따르면 에디티비즘이 첨가물, 에디티브와 액티비즘의 합성어로서 뭐 소규모 작업장, 워크숍, 교실 등에서 급진적인 최신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적, 생태학적, 국제적인 규모의 비평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막 이 밑에도 보면 이분들이 이제 3D 알리아리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작업에서 물질이나 기술 자본주의가 우리의 능동적 사고나 정치적 조건과 맺고 있는 감성적 관계에 주목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 영상 속에서 좀 이런 이 기계음과 파편적 언어와 어떤 이미지도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없이 이렇게 뭔가 이어지는 그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유추해 나가면서 이런 내용을 과연 엮어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물론 뭐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아직 잘 못하겠어요. 이런 선언을 만들고 발화한 입장에서 전달하려는 내용의 그 정확한 총체의 단숨에 우리가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지향하는 그런 내용이 지향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 대부분을 이미 받은 걸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뭔가 어쨌든 문명이나 문화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또 인공적인 것과 미래에 대한 얘기이고 인간 시점을 벗어난 것에 대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뉘앙스들의 복합 자체가 이 선언문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해를 그렇게 더 다가가서 하려면 좀 더 이 내용에 많이 노출되어야겠죠. 더 작업을 본다든지 선언문을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텍스트로 분석을 한다든지. 근데 또 텍스트로 분석하면 또 벗어날 수도 있어. 이 영상이 주는 그런 뭔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어렵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작업을 얘기해 볼까요? 네. 다음 작업 아드리안 트랑퀄리의 불완전한 미래. 이것도 꽤 짧았어요. 2분 31초였는데 근데 꽤 옛날 작업이네. 1990 제가 지금 종이가 1999년 작품인데 진짜 옛날 여기에 거네? 있는 작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옛날에 속한 거죠. 근데 이거는 우선은 시작할 때 까맣고 붉은 화면의 색감 자체가 되게 붉고 까맸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바다 배경이 펼쳐지는데 나빗대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약간 뭔가 뉴에이지 음악 같은 음악이 배경에 깔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우측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삽질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있는 가운데 좌측에서는 배트맨이 나타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배트맨이 그 남자한테 로빈인가 봐요. 그 남자가. 근데 그 로빈한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남자는 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나? 아무튼 그래서 막 그 미래는 불완전하지 뭐 이런 대화가 그러고 나서 그냥 배트맨이 다시 좌측 화면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로빈은 다시 삽을 파고 그러니까 땅을 파고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쵸? 저는 왠지는 모르지만 이 영상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우습죠. 알 것 같은데? 이 멘트 자체가 좀 여기 멜랑콜리한 뭐 이런 단어도 있는데 뭐 좀 약간 좀 무기력하고 잘 모르겠고 그래, 지시 좋아하는 거 다 나왔어 지금. 잘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치. 지금 너무 분명하게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한데요. 하여튼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여기 설명된 만큼의 이 영상도 역시 여기 그러니까 이 설명에 적혀 있는 만큼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양한 이 작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슈퍼 히어로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는 자주 이 구세주들을 영웅답지 못하고 초라하게 그려내며 그들을 짓누르고 조정하는 종교와 이념, 정치와 경제의 권력 구조를 작품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뭔가 짓눌려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거에 짓눌려 있는지를 사실 포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아니야, 저 이거 빼주세요.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빼달라는 거야?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 슈퍼 반 영웅들이 환각적이고 비극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몽환적인 화면을 연출한다. 그리고 배트맨과 로빈처럼 보이는 두 인물은 마치 꿈과 현실을 나타내는 듯한 흐릿한 선상을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 질문한다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이렇게 환각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인지 잘 몰랐어요. 빨개서 그런가. 뭔가 이게 작품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작품 자체로 드러나는 건지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나는 이 환각적이고 비극적인 세계라고 하니까 그렇네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런 느낌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감상하면서 제가 든 그 느낌의 정체가 뭔지 약간 붕 떠 있을 때 텍스트가 그거를 좀 정리해 준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몽환적이다, 환각적이다라기보다 일상적이지는 않다. 그 정도 느낌 받았었고 누가 봐도 배트맨 로빈은 몰랐고요. 뭔가 이렇게 코스튬을 입고 대사를 치는 것 자체가 되게 세상의 끝에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볍게 치고 간다? 그런 신기하다. 저는 되게 엄청 디스토피아 같은 이미지가 바로 연상이 되긴 했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막 엄청 막
다 타버린 것 같은 그런 빨간색이랑 막 나방들이 막 미친 듯이 날아다니는 그걸 보고 아 너무 싫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1999년이면 세기말이네요. 그렇네요. 세기말 그러네. 감성이다. 아, 그런 거구나. 그래 맞아. 세기말 때는 미래에 대해 얘기하면 이런 톤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미래가 안 올 것처럼 막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미래는 불안전하지. 노스트라다무스 막 얘기 나오고 막 불안전하지. 맞아요. 그쵸? 아 그렇네. 그 2000년대에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고 해도 약간 너무나 발전된 기술이 인간의 인간성을 변형시키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막 이런 식이라면 약간 세기말은 미래가 안 오지 않을까? 막 이런 느낌인데. 오면 다 Y2K 끝이야. 막 이런 거. 바이러스가 다 퍼지고 다 망해. 막 이런. 맞아 막 노아의 방주가 막 다시 어쩌고 막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 되게 심취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들 세기말의 기억이 막 튀어나오네. 그때 막 비디오 대여점 같은데 막 연체료 엄청 숫자가 틀려가지고 엄청 막 몇 천만 원 단위로 되고 이런 얘기도 그랬어요? 있었어요? 아닌가? Y2K 때? 아닌가? 실제로 그랬나? 아니면 그럴 거라는 예상에 사람들이 떨었던 건지 아무튼 그때 좀 그런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약간 그런 저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들끼리도 맞아. Y2K 이랬던 것 같아. 맞아요. 전 맞아,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언니가 학원에 안 나온 거예요. 내일 세상이 망하는데 자기 왜 학원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진지하게 그 원장 선생님이 막 전화해서 엄청 혼냈던 기억이 나요.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네. 학원 안 나오고 뭘 했을까? 저는 그때 퇴마록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또 저희 너무 나이대가 추억 여행으로 다 가네요. 그때가 좋았지. 걸로. 좋진 않았어. 그게 뭐가 좀 세기말 정말로. 퇴마록을 읽던 때 이걸 봤으면은 느낌이 되게 달랐을 것 같아요. 달랐겠죠. 그렇겠죠. 지금이랑 이 시점에 봤으면 진짜. 확실히 완전 공감하는 거 아니야? 저희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것도 제가 해볼게요. 네네. 카트린 네나셰바의 이곳과 그곳 사이에서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2017년 작품이에요. 한 8분 18초 이것도 꽤 길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우선 뭔가 이렇게 어떤 건물 옥상 같은데 좀 공터에 빨간 드레스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VR 장치를 쓰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무릎에 금고를 이렇게 갖고 있고 그리고 한 명씩 사람들이 등장해서 VR 장치를 쓴 사람들이 한 명씩 등장해서 그 여자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VR 장치 안에 어떤 영상을 감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둘씩 떠나고 그다음에 여자가 여권을 금고에서 꺼내서 VR 장치를 계속 쓴 상태로 손을 더듬더듬해서 금고 열쇠를 열어가지고 여권을 꺼내서 여권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냥불로 여권을 태우고 나서 다시 그거를 금고 안에 넣고 닫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그 안에서도 불이 타니까 금고가 뜨거워져서 막 놓쳐서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서서히 여자도 그 공간을 조금 VR 장치를 쓴 채로 돌아다니다가 그거를 벗어요. 벗고 나서 약간 뭔가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VR 장치를 벗는 순간 그 장치를 통해서 봤던 공간과 지금 자기 실제 놓여 있는 공간에 약간 괴리를 좀 알아채는 듯한 약간 허망한 표정 같은 걸 지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그 금고를 들고 강가에 가서 강물에 다리 위에서 강물을 향해서 금고를 던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던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이게 저는 설명을 안 듣고 그냥 봤었는데 그 설명에는 그 여성 혹은 같이 참여했던 다른 VR 장치를 봤던 사람들이 봤던 장면들은 그 소련에 있는 정신병동의 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에 있는 정신병동인데 오늘날까지도 소련의 규율과 운영 방침을 따르고 있는 정신병동의 영상들 VR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거죠. 전 몰랐어요.
그게 병동이었는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보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설명을 읽기 전에. 그렇죠. 저는 설명이랑 어떠셨어요? 같이 읽었을 때 그냥 이번 상영작들 중에서 메시지가 잘 전달된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네, 아니면 주관적으로. 더 와닿는 느낌이었다는 거죠. 아니요, 와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와닿는 건 세기말. 와닿는 건 세기말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이런 작품의 구조가 좀 이해가 된다 이런 느낌. 그런데 사실 무슨 의미일까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강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맞아. 그 여권을 그 금고 안에 넣어서 태우고 이제 막 이 퍼포먼스 하는 이 작가가 뜨거워서 막 놓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불타고 있는 금고를 무릎 위에 얹어놓고 어쨌든 이 영상은 지금 퍼포먼스를 시연하는 거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거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니까 이제 그 불타는 금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막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데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록을 위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연출이고 그러니까 뭘 의도한 건지 좀 궁금했던 게 되게 저는 좀 허술해 보이는 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여권 넣을 때도 막 불타고 있는 여권 넣을 때도 이게 막 입구를 잘 못 찾으니까 VR을 이렇게 슬쩍 벗어가지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막 상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약간 이게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예견 못했는데 이런 너무 뜨거워서 당황해하는 건지 막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좀 약간 그런 어설픈 면들이 있어가지고 작은 요소가 이게 유기적으로 짜여진 건지 아닌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VR을 벗기 전에 약간 좀 이렇게 공터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 영상 프레임 안에 카메라를 연신 찍어대었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영상 시작할 때부터 계속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그 후반부에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한 2명인가가 이렇게 잡혔었어요. 근데 저도 그게 이게 뭐지 싶었던 지점이고요. 저는 그냥 약간 이건 그냥 기록 영상이었겠거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좀 영상 작품으로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 그렇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약간 그 불타는 금고를 어떤 떨어뜨리고 약간 그런 그걸 어째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 약간 좀 허술해 보인다기보다 그냥 약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되게 커다란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어쨌든 막 되게 막 그 당장의 막 뜨거움이라든지 막 있고 이런 현실적인 막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어떤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감해요. 네네. 저는 그 어떤 거에 모르겠어요. 궁금한다고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어떤 공연같이 실현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공간에서 같이 감상을 했다면 그 장소 특정적인 맥락이랑 같이 묶어져서 감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니까 그 장소 특정적인 맥락들이 텍스트로만 남겨지고 약간 지워지면서 그 실현되는 것이 가상으로 보여지면서 조금 그 갭이 느껴졌어요. 현실과의 그 갭? 이게 잘 전달이 돼. 현실? 그러니까 실제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야? 아니면 그냥 진짜 현실? 연기와 현실 할 때 현실이야? 그 장소의 맥락이랑 붕 떠서 전달이 된달까? 매체가 영상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완전히 영상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진 실현이라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었나 싶은데 내 몸은 그 공간에 있지 않고 그 공간의 맥락을 알지 못하고 물론 텍스트를 보면 알지만 그 공간에 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실현되고 있는 일부만 이렇게 좀 괴리감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현장성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관객이 그 현장에 없으니까? 근데 그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닌데 아니 달라요? 현장성이 없다는 거랑은? 아니 그러니까 현장성이 아니라 예, 예. 뭔가 이해하려고 들어갔는데 약간 깬다고 해야 되나? 진정성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게 그 주씨가 말한 그 지점에서 되게 허망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지씨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허망함을 느낀 거예요? 약간 근데 허망함 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예를 들어 초혼이라든지 막 어떤 되게 비극적인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뭐 기념하고 그걸 뭐 재현하거나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하려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그런 작업들이 물론 의미가 있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정말 뭐 예를 들면 정말 비극적인 죽음이라든지 사건이 있다면 그거를 뭐 그거에 대해서 예술이 접근할 때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정말 이거를 해소하고 막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든 정말 막 굿을 하는 것처럼 막 그런 식의 정화작용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려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게 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정신병동 안에 VR을 쓰고 본인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제의적인 거랑 좀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유도 포기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상황에 몰입이 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억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충분히 다루고 약간 이러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는 정말 가상현실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저희 영상을 보는 저희는 사실은 그 가상에 동참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시대에 진정 속해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잘 드러나는 게 그 약간 그 뜨거운 금고를 놓쳐버릴 때 그리고 또 사실 마지막에도 그 금고를 그냥 그 재를 잠가서 그 금고째로 강에다가 던져버릴 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어떤 이런 제스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다루어서 우리가 정말 해소가 되었나? 그러니까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네,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되게 막 사실 저는 이 설명을 저도 처음에 읽지 않았는데 처음에 읽지 않고서는 이게 막 뭐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계속 영상을 쭉 봤는데 막 이 퍼포먼스에 저도 굉장히 막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깨트리는 막 벗어나게 만드는 순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뭐 VR을 벗는다든지 아니면 여권을 제대로 못 집어넣는다든지 막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약간 그게 깨트려지는 순간들이 뭔가 이 메시지를 더 약간 약하게 만든다고 좀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출된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그냥 기록을 위한 퍼포먼스인가? 근데 굳이 그렇다면은 왜 이 좋은 카메라와 이 여러 사람들을 대동하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여권을 태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뭐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그게 되게 막 궁금했는데 뭐 영상만으로는 그게 막 충분히 드러난다고는 생각이 좀 안 돼가지고 좀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붉은 드레스를 입고 하잖아요, 작가가. 뭔가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인데 약간 거기에서부터 뭔가 약간 멜랑콜리가 연출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이 있고 퍼포먼스에 기획이 있고 그리고 비디오 영상이라는 연출 그 편집의 차원이 있고 또 그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한다 이걸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퍼포머의 연기가 약간 균열을 내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허술하다거나 근데 이게
퍼포머의 퍼포먼스가 예상치 못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퍼포먼스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내고 그걸 담는 건데 그게 좋은 퍼포먼스가 될 때도 있고 좀 의문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될 때도 있고 그거는 네, 그런 그냥 것 단순하게 얘기하면 퍼포머의 역량이라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안에서 적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건 너무한 예시지만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퍼포먼스를 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퍼포먼스로 만들어내는 되게 강한 느낌이 상황을 다 이렇게 휘어잡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 절대 뜨겁다고 막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왠지 완전 무슨 고행을 참아내는 사람처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나는 그 영상화가 되면서 현장성에서 멀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리고 카메라가 그 조명을 담거나 또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컷을 나눠가지고 좀 영화적으로 이렇게 네. 편집하는 그거의 역할이 나는 사실 제일 많이 보였어요. 영상 볼 때. 컷을 되게 많이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퍼포먼스 기록할 때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원테이크로 찍는다든지 원테이크까지는 힘들다고 해도 롱테이크로 많이 찍는데 여기서는 컷을 되게 많이 쪼개고 조명을 되게 열심히 담았다고 나는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막 되게 감상적인 화면처럼 딱 만들어내는. 맞아. 그리고 피사체가 아름답고 난 그냥 아름답잖아요. 그 퍼포먼스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서 영상 자체가 되게 뭔가 어쨌든 그 되게 때깔이 좋고 그리고 또 좀 영화적인 연출이 또 아름답고 그런 영상으로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봐야 되나? 퍼포먼스를 담는 뭐 이런 그 퍼포먼스의 내용에 보여주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긴 했었는데 분명히 그 지점을 정확히 건드리는 작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갖고 있는 인위적인 편집점들을 이용하는 거? 그 편집점을 이용하면 퍼포머의 그 퍼포먼스 자체를 온전하게 이렇게 되게 뭔가 그 현장성까지 해가지고 전달하는 거는 좀 이렇게 상충하지 않을까? 그거는 그냥 작업의 기본 역학상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뭐 제의적인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는 떠나서라도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다루고 알리는 측면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목적 달성?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 네, 시위나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뭔가 알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건데 왜 하지 모르겠네 왜 저기 있지 하다가 찾아보면 이것 때문에 한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거기서 정치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저도 그런 식으로까지는 읽을 수 있겠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동감해요. 다음이 관계적 사랑의 오디세이 제니퍼 문의. 화면 안에 제니퍼 문과 또 한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그렇게 두 분이고 첫 화면이 이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뭔가를 파는 사람, 셀링하는 사람처럼 뭐 얘기를 하죠. 뭐 저희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어쨌든 좀 새로운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등장을 하고 뒤에는 좀 CG로 좀 되게 조악한 CG로 배경이 우주 배경이었나? 그런 게 있죠. 그러다가 뭐 다큐멘터리적으로 이제 자료 사진이 막 있고 들어가고 삽입되고 나레이션이 깔리고 막 사랑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막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것이 막 나레이션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연인과 대화를 나누는 되게 자연스러운 마치 에세이 비디오 같은 그런 것들도 삽입이 돼요. 그래서 막 뭐 마무리는 또 다시 이렇게 첫 시작처럼 이렇게 뭐 위대한 뭐 전의를 같이 해보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약간 여러 가지 문법이 합쳐진 듯한 그 무슨 종교 홍보 영상 같기도 하고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문법의 부분도 있고 에세이적인 영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이제 사랑과 어떤 작가의 우주론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업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약간 이게 저의 취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미시적인 관계를 다루는 거를 좀 재밌게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런 미시적인 관계를 좀 거시적인 알레고리랑 이렇게 연결할 때 더 재밌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이걸 보면서 연애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간혹 한 사람한테 푹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랑 연결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 두 연인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좀 재밌었는데 예를 들면 제니퍼 문이 막 너는 암흑 물질에 닿고 싶지 않니? 막 이러면 그 연인분이 뭐, 사랑을 하고 싶진 않아 막 이러고 너는 뭐가 두려워? 막 이러면은 그 연인분이 사랑 막 이러고 그런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너는 전부를 걸었니? 막 이러면서 맞아. 근데 진짜 내밀한 그 대사들이 맞아요. 되게 확 와닿으면서 그리고 또 이게 레즈비언 커플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저는 좀 좋았었던 거는 이제 간과되고 좀 지워지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니까 레즈비언 커플의 애정씬이나 상호작용 같은 거는 저도 그런 생각. 네, 그거를 작가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게 좀 그런 면에서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냥 이 비디오의 톤이 제가 얼마 전에 하여튼 실업급여 받으러 교육노동부 노동청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교육 영상이랑을 약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뭔가 되게 하여튼 좀 그래가지고 사실 좀 몰입을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게 작가가 노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뭔가 그 약간 좀 덜 매만져진 느낌의 어떤 그런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막 일단 메시지를 전달하게 던지고 봐. 이게 막 이런 맞아요. 되게 훈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어. 계몽적인. 네. 근데 저도 이런 대화들은 좀 약간 이제 막 오그라들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어요. 네. 이렇게 해보십시오. 막 그러니까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됩니다. 뭐 약간 근데 딱 실업급여 이렇거든요. 막 이렇게 막 뭐 여기에 뭐 막 등록을 하시고 일단 뭐 교육을 뭐 2번만 받으세요. 그러면 1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이란 말이에요. 그냥 네 그런 모든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자기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서 재정의를 하고 그거를 막 우리한테 주입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약간 사실 저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아까 그런 대화하는 장면들도 저는 너무 오글거렸고 그래서 좀 이입이 안 되고 그냥 근데 그 톤 자체의 분위기가 야, 이런 거구나라는 것만 이해하면서 그런 거랑 약간 왜 그 제니퍼 문 작가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둘이 연기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할 때 팔꿈치가 상체에 이렇게 닿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연기가 잘 안 될 때 그 아마추어들의 가장 쉬운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몰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거에 집중했다는 건 저는. 네. 아무튼 약간 홈비디오 같은 느낌. 응 맞아요. 그렇죠. 홈비디오 그리고 매만지지 않은 아까 지씨가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저는 근데 계몽이라는 거랑 좀 그 실업급여에서랑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뉘앙스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셀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판다 그런 형식을 많이 차용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차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패러디를 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 의도에 대해서는 좀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영상의 의도를 이해하는 접근법인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되게 자신에 차가지고 막 이거를 더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증언? 테스티모니? 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할수록 점점 설득력은 떨어지잖아요. 그거를 되게 의도적으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묘하게 이 설명이랑 그 영상이랑은
되게 일치하는 듯한 뉘앙스인 것 같아서 되게 뭐랄까 약간 패러디 어떻게 보면 약간 풍자적인 태도의 영상 같은데 메시지는 또 벗어난 것 같지 않고 근데 영상 자체는 전 좀 웃겨가지고 그냥 계속 재밌게 좀 봤던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감동적으로 그렇구나. 감동. 아니야 나도 좋게 봤어. 나도 좋게 봤어요. 난 너무 감동적이다. 아니 사랑을 하는 방식의 문제 아니야? 그 방식에 공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그렇군요. 그래 나도 그런 거 같기도 해. 정말 사람마다 참 다르군요. 그러게요. 뭐 그럼 전체적인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동시 상영은 운영진이 그 현재 4명인데 김정은 작가, 박민혜 작가, 윤소린 작가, 최민경 작가 다 작가들이에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2015년에 불광역 주주배 창작 스튜디오의 오픈박스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원래 2년여 동안 을지로로 전시 공간을 이동을 해가지고 그 상영 프로그램을 지속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을지로를 떠나가지고 팝업 방식,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서 적합한 장소를 섭외하고 관람 환경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래 미완료도 윌링앤딜링도 이 디지털 작업이나 뉴미디어 작업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윌링앤딜링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팝업 그 상영의 장소로 섭외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다른 상영전 뭐 안 봐도 비디오라든지 비디오 릴레이 탄산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차이점으로 본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신진 작가 소개나 이런 목적보다는 약간 작업 자체에 방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좀 명료하게 전달력이 있고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영상 작업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길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 상영 시간도 선택의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이 좀 좀 짧다기보다 그냥 아주 많이 긴 작업들은 별로 없었죠 이번에도. 또 이번 전시에서도 좀 특징적인 게 되게 다양한 국적의 해외 작가들이 그 소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 국내 작가는 없었죠. 이 미래 미완료에는 아주 그 국가나 민족, 지역 경계 넘어 다양한 작가들의 영상 작품들 사이 관계적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중에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고 결과는 그냥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섭외 과정의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래서 이제 15번째로 미래 미완료를 그 윌링앤딜링에서 여신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그 디지털 미디어 미학에서 타자성이 가상 공간에서 극복 해결되는 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영상전을 해보자. 그래서 그 작업을 섭외하셨다고 합니다. 네, 방식은 그냥 다들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팝업인데 이번엔 섭외한 공간이 전시 공간인 거죠. 윌링앤딜링.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동하는 무형의 오픈박스가 윌링앤딜링이 된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기획 의도에 맞춰서 리서치 기간을 통해서 섭외된 작가들의 작품을 그 순서도 좀 고심해서 영상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보게 되는 거죠. 어떠셨어요? 이런 뭐랄까 상영전은 다른 것도 한번 보셨을 테지만 뭐 동시 상영이 달랐다거나 아니면 같았다거나 같았기 때문에 어떤 게 뭐 경험이 됐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쭉 스크리닝 한 자리 스크린은 되는 거를 감상했을 때 각각의 그 작품들이랑 별개로 하루에 이거 하나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상이. 이 전시 동시 상영 이거 보고 나서 또 다른 거를 보기에는 이미 충분히 하루치 감상을 한 느낌? 제가 이제 선택해서 이거를 스킵하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영화를 하루에 2개 보기 힘든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네네네. 그래서 얻는 장점은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 작업이 이런 구조다 하면은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다른 섹션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다 보게 되는. 저는 이런 스크리닝 프로그램 2번째였는데 다른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뭐
큰 영화관 같은 데서 했던 거였고, 근데 저는 원래 영화관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감상 방식에 되게 그냥 익숙하고 편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약간 얘기를 하면서 더 느꼈지만 뭔가 좀 다른 경우에 막 약간 작품, 영상 작품 보다가 나오기도 하고 약간 중간부터 보게 되기도 하고 약간 이러잖아요. 저희 지금 얘기할 때 그런 걸 서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순서로 다 일관적 으로 관람을 했다. 뭐 약간 이런 거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기분, 그냥 그런 기분이 들고.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전시 디스플레이 자체는 되게 간편하게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단체, 개인을 봤을 때 약간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안정감이냐면 이번 한 번 하고 끝은 아니겠구나. 뭔가 지속 가능함에서 오는 안정감? 이 동시 상영이 다음에는 어디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구나. 소식을 계속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좀 이것도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온라인 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약간 작품이라는 게 분명히 전시 안에서는 신체적으로 경험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조금 빠진 상태에서 이 컨텐츠를 그냥 본다는 거 이게 이런 경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약간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동시 상영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엔 사실 영상 작품 디스플레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경험의 일부를 분명히 구성하기도 하고 이런 형식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최대한 빼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콘텐츠 자체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이제 전시에서의 영상 경험을 정말 전부 다루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은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시상영도 장소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장소에 찾아가서 보는 것 자체? 근데 이번 거는 전시 공간이니까 윌링앤딜링이니까 그게 좀 잘 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14회 같은 경우는 책방 서로랑 책방 꼴 언니 네트워크 그 두 군데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느낌이 진짜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 책방 꼴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거죠. 페미니즘 전문 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가보니까 서점에 모니터가 한 대가 몇 대가 놓여 있고 그 모니터에 오픈박스라는 로고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거기서 보는 거죠. 그 작품을. 그래서 그 장소에 맥락이 있는 거고 또 그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한 그 팝업 방식의 상영 방식과 더 맞아떨어지는 거는 24회의 상영이 좀 저한테는 훨씬 와닿는 것 같은. 이 씨가 얘기한 걸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측면에서 다음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주제로 할까 그런 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동시 상영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전 재밌게 느껴졌어가지고 이 팀이 해외 작가분들의 작품을 섭외하고 작품을 상영하는 것에 대한 작품 아티스트 피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에 그 작가분들에게 번역문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그게 해외 작가분들한테는 되게 반응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섭외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그럴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작업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 되게 잘 정확하게 작업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올해 또 하반기에 또 이 동시 상영에서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한 1년에 2-3번 정도 한다고 했던 것 같으니까 그때 또 보러 가면 좋겠네요. 네. 그럼 좋겠다. 네. 그러면은 오늘 리뷰토크 5화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다음 주에 또 6화로 만나뵙겠습니다. 다음엔 어스바운드로. 네, 어스바운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